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19일 오후 6시입니다. 지금 보수 진영 안에서 특히 지식인층 안에서 노선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윤의계인 세력과 맨정신 보수 사이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논쟁입니다. 여기서 어느 쪽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보수의 헤게모니를 누가 잡느냐가 결정될 것인데, 심지어 전 국민의힘 사무부총장 그리고 전 국회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극우는 보수일까라는 화두를 던지는 글을 썼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을 지금 던진 겁니다. 이걸 읽어보면 우선 보수에 대해서 생각이 딱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극우는 보수일까? 장동혁은 김종혁을 내부의 적이라고 규정했고, 이 호소는 정의는 악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다. 불의에는 안 하느니만 못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 며 한술 더 떴다. 전형적인 흑백 논리다. 독선적 선악 이분법에 빠져 보수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다양성을 파괴하고 있다. 말발굽 이론에 따르면 극우와 극좌는 통한다. 정치적 주장은 극과 극으로 나뉘지만은 행동 패턴은 샴 쌍둥이 수준으로 일치한다. 좌우를 다 경험한 내 눈에 윤의계인과 주사파는 한 지붕 두 가족으로 보인다. 주사파의 반미 대 윤의계인의 반중은 화해 불가능한 이념 충돌이다. 그러나 폐쇄적 세계관, 확정 편향과 흑백 논리, 음모론, 신봉 등 사고 및 행동 패턴에서는 판박이다. 황장엽 선생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북한의 수령 전체주의는 일본 군국주의 천황제의 모방품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벤노 헤이카 반자이를 외친 카미가제 정신은 총폭탄 정신으로 수령님을 결사옹위하자로 재탄생했다. 히틀러와 스탈린은 서로 총구를 겨누었지만은 개인 숭배 강요한 독재자라는 점에서는 완벽하게 일치했다. 중도 보수에서 중도 진보의 구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개딸과 윤의계인의 행태에 대한 평가를 구하면 50보 100보라는 답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승패는 누가 똥 묻은 개이고 누가 겨 묻은 개인가로 갈린다. 정치는 상대평가다.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똥 묻은 개 신세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극우는 보수가 아니다. 보수주의 철학은 인간의 불완전성에서 시작한다. 타인의 자유 존중과 자기 절제라는 보수주의자의 행동 준칙은 나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보수의 품격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런 태도 때문이다. 히틀러는 극우였지 보수가 아니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먹잇감으로 삼았듯이 장동혁은 한동훈계를 타깃으로 한 정오정치에 골몰하고 있다. 6공화국 출범 후 한국 보수는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극우 망동을 지혜롭게 극복해야 보수의 르네상스가 도래한다. 여기서 몇 가지 아주 화두를 던집니다. 첫째는 극우는 보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극우는 오히려 히틀러나 주사파에 가깝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극좌와도 통한다는 겁니다. 왜냐? 전체주의적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극우는 극좌하고 전체주의고 스탈린주의이기도 하고 히틀러 나치즘이기도 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왜냐? 그들의 행태, 그들이 주장하는 것 말고 그들의 행동 패턴이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 던지는 메시지는 지금 보수의 헤게모니를 놓고 싸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 극우 세력을 극복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한국의 보수가 우선 윤어게인 세력과 전련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를 완전히 보수에서 제명해야 돼 버립니다. 제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논리적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신지호 전 의원의 이 개념 정리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장동혁 세력을 보수라고 불러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윤석열을 보수로 불러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불법 계엄 옹호 세력을 보수로 불러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보수로 불러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수의 월계관을 띄워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용어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신의 용어를 지키는 겁니다. 상대방이 우리는 진보다라고 부르려고 할 때 그대로 진보라고 불러주면 안 됩니다. 저는 항상 이른바 진보, 소비 진보 이렇게 불렀습니다. 문명 파괴 세력이 무슨 진보 합니까? 마찬가지로 이 극우를 자처하는 극우 세력임이 분명한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이들을 부를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극우라고 부르는 것은 괜찮아요. 우익하고 보수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이들을 무슨 극보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수를 끌어들여가지고 한통속으로 만들면은 이미 그 논리 싸움에서 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사파 즉 김일성 세력입니다. 김일성 세력의 반미와 윤어게인 세력의 반중은 이 똑같은 인종주의적 선동이라는 겁니다. 어떤 집단, 어떤 국가, 어떤 사람들을 싸잡아 가지고 욕하는 것을 이걸 헤이트 스피치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런 거를 전형적인 선동이라고 부릅니다. 중국 사람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중국 정부의 정책 중에는 우리에게 이로운 것도 있고 손해되는 것도 있는데 이걸 몽땅 묶어가지고 중국은 나쁘고 중국 사람 나쁘고 그 중국이 부정선거의 원흉이다 이런 식으로 사잡아 공격하는 것이나 저 김일성 세력이 미국을 제국주의로 욕하는 것이나 똑같은 행동 패턴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황장희 선생의 예를 들어가지고 북한의 수령 전체주의가 그 본성이 일제시대의 군국주의와 똑같다. 이렇게 본 것도 아주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요사이 장동혁 세력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비판을 하면서 마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뭐 파시즘을 뭐 옹호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김종혁 씨의 행동이 아니라 김종혁 씨의 말, 김종혁 씨가 자신들을 비판한 것, 그걸 꼬투리로 잡아가지고 징계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들이 전체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주의는 양심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독재는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까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공적 행위에서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 그걸 권위주의,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는 전두환 정권 시절, 박정희 정권 시절을 그냥 권위주의라고 하지 전체주의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세력이 지금 김종혁을 징계하려고 하면서 던진 질문지를 쭉 읽고 있으면은 이거는 저 북한 노동당의 어떤 국가 보위부라든지 게슈타프라든지 KGB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대를 신문하는 것 또는 일제시대 때 사상경찰이 독립운동가를 불러다가 취조하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이 세력, 이들이 무슨 보수입니까? 이들이 바로 극우고 극좌이고 전체주의고 한국 정치판에서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할 대상임을
신지호 씨의 그분은 보수일까라는 이 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제닷컴에 올려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